미술가 위인전 앤디 워홀. 예술을 하는 또 다른 방법. (1962년) 미국 뉴욕의 한 화廊에서 전시회가 열렸어요. 여러 화가들이 작품을 출품했는데 그중 앤디 워홀이 단연 화제였지요. 세상에, 이런 것도 미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나? 그러게 말이야. 판화의 일종이긴 한데 단지 통조림 깡통을 쭉 늘어놓았을 뿐이잖아. 워홀의 작품을 가득 메운 깡통은 미국의 슈퍼마켓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품이었어요. 사람들의 눈길을 끈 워홀의 작품은 그것뿐 아니었어요. 통조림 깡통 대신 코카콜라 병과 달러 지폐를 이용한 것들도 있었지요. 모두 병이나 돈의 이미지를 반복한 판화 기법의 작품들이었어요. 이 화가는 항상 일상생활에서 소재를 찾나 봐. 그래, 지금껏 이런 방식으로 미술 작품을 만든 화가는 없었어. 워낙 톡톡 튀는 작품들을 출품한 까닭에 워홀의 이름은 곧 미국 미술계에 널리 알려졌어요. 신문과 잡지들도 잇따라 그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요. 워홀과 마주한 기자들이 물었어요. 당신은 이미 존재하는 상품을 반복해서 나열했을 뿐입니다. 과연 그것을 예술작품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 질문은 워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의 작품이 명화는커녕 예술로 보기도 어렵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워홀은 침착한 표정으로 거침없이 말문을 열었어요. 도대체 예술이 뭡니까? 돈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나 고상한 척 즐기는 것이 예술입니까? 워홀의 물음에 기자들이 당황했어요. 그들은 아무 대답도 못한 채 서로 얼굴만 멀뚱히 바라봤지요. 그러자 워홀이 말을 이었어요. 진정한 예술은 평범한 대중들이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예술과 일상의 경계를 허물고 싶습니다. 기자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그의 이야기에 계속 귀를 기울였어요. 워홀의 생각은 여느 화가들과 달라도 너무 달랐지요. 나는 기계처럼 작품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내 작품이 세상의 거울이 되도록 노력할 거예요. 그 말에 기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기계처럼 작동 활동을 하겠다니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작품을 대량 생산하고 상품화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내 작품을 즐기고 돈도 벌게 되겠죠. 기자들은 워홀의 이야기에 깜짝 놀랐어요. 화가가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 작품을 만들겠다니요. 더구나 그 무렵 예술가가 드러내놓고 돈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면 예술가의 정신이 순수하지 못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워홀은 그런 고정관념마저 허물어뜨렸어요. 어째서 예술가는 돈을 멀리해야 합니까? 예술가에게도 돈은 필요해요. 작품의 소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자 기자들이 하나둘 워홀의 말에 맞장구를 쳤어요. 겉과 속이 다른 예술가들이 많은데 당신은 참 솔직하군요. 그 후 워홀은 자신의 말대로 슈퍼마켓 진열대에 놓인 상품이나 대중잡지 표지 같은 이미지를 소재로 계속 작품들을 발표했어요.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주었지요. 앤디 워홀의 작품은 정말 새롭고 독특해.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에 딱 어울리는 미술이야. 워홀은 죽고 나서야 유명해진 여느 화가들과 달리 30대 중반의 나이에 일찌감치 큰 인기를 얻게 됐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뜻밖의 선언을 했지요. 나는 당분간 미술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영화를 만들 계획입니다. 워홀의 갑작스런 변신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그의 작품의 매력을 느껴 앞날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워홀의 결심은 굳건했어요. 그는 영화판에 뛰어들자마자 첫 영화 잠을 선보였지요. 워홀은 영화에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감각을 발휘했어요. 그의 영화를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요.
우와, 영화 상영 시간이 무려 5시간이나 되네. 그나마 시간을 대폭 줄인 거라는데 원래 계획은 사람들의 평균 수면 시간인 8시간짜리 영화였대. 긴 상영 시간보다 잠의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그 영화는 별다른 내용 없이 존 지오르노라는 사람이 실제로 잠자는 모습을 찍었을 뿐이지요. 잠은 뉴욕의 한 예술극장에서 개봉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상영 기간 내내 관객 수가 9명에 불과했지요. 그들 가운데 몇 명은 영화를 끝까지 보지도 않았어요. 너무 지루했으니까요. 아휴, 내 평생 이런 영화는 처음 봐. 졸려서 혼났네. 입장료가 아까워. 하지만 그 뒤에도 워홀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키스와 먹기 같은 영화들을 잇따라 발표했는데 그에게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무엇보다 중요한 소재였지요. 얼마 뒤 워홀은 다시 엠파이어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역시 8시간 동안 카메라를 고정시켜 놓은 채 엠파이어 빌딩을 찍은 것이었지요. 사람들과 차들이 그 앞을 바삐 오갈 뿐 영화는 그럴싸한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또다시 비난의 소리가 들려왔지요. 워홀은 못 말려. 왜 영화를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 사람 화가 출신이라더니 영화는 영 젬병이군. 그럼에도 워홀은 영화 만들기를 그만두지 않았어요. 물론 워홀의 영화가 전부 그런 식이었던 것은 아니에요. 꽤 흥미로운 내용을 담은 작품들도 있었지요. 워홀은 7년 남짓한 시간 동안 자그마치 100여 편의 영화를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결국 워홀의 영화 인생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지요. 그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영화는 분명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예술이야. 그렇지만 나는 미술을 할 때 더 행복해. 그래, 미술로 돌아가자. 그렇게 워홀은 잠시 떠나 있었던 화가의 길로 다시 들어섰어요. 이번에는 주로 정치인과 연예인의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했지요. 마릴린 먼로, 마오쩌둥, 마이클 잭슨, 무하마드 알리, 체 게바라, 존 F 케네디, 아인슈타인 등이 그의 화폭에 담겼어요. 워홀은 초상화도 남달라. 얼핏 사진 같은데 색채가 화려하면서 묘한 분위기가 있네. 어느덧 40대에 접어든 워홀은 최고의 화가로 인정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현대 미술의 상징으로 일컫게 됐지요.